안녕하세요. 신세계서울병원의 박동철 원장입니다. 무릎 관절의 건강 중요하다고 젊을 때부터 듣게 되는 말인데요.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이번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고 다양한 활동을 끊임없이 해주게 하는 중요한 관절이고,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 변화가 가장 빨리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무릎 관절, 기타 모든 관절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들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무릎이 불편할 때 적절한 내원 시기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먼저 무릎 연골이 손상되는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골은 우리 몸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골은 뼈를 부드럽게 코팅하고 있어서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은 당구공의 표면처럼 매끈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요인으로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소적인 손상은 스포츠 활동이나 반복적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때, 특히 무릎에서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면 연골은 닳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넘어진 또는 운동 중의 부상으로 인한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연골은 국소적으로 찢어지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런 스포츠 부상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또 여러 마찰을 거치고 염증성 변화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퇴화가 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이 닳는 경우가 흔하게 보입니다. 비만은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골 손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골은 자체적으로는 재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연골에는 혈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된 연골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연골은 스스로 복구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직접적으로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 초기에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흔한 것도 이런 것에 기여할 수 있겠고, 연골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되는 경향을 가집니다. 한번 손상이 발생하면 주변 연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차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입니다. 첫 번째로 국소적인 연골의 손상은 표면을 매끄럽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지속적인 마찰이 쉽게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게 만들고, 고르지 못한 표면의 연골은 작은 충격이나 마모의 반복으로 인해서 또 부산물처럼 떨어져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 내부의 염증, 흔히 활액막염이라고 하는 관절 내 세포의 염증을 과하게 유발해서 흔히 말하기를 무릎에 물이 찼다라고 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손상에서 시작되는 염증과 또 과도한 염증으로 인한 연골의 연쇄적인 파괴는 관절 내부 구조에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작은 연골의 손상도 방치하고 과소평가하게 되면 추가적인 연골 그리고 관절 내 구조의 파괴를 유발하고, 이는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으로 이어집니다. 무릎의 연골 손상은 쉬운 단어 하나로 표현되지만 연골의 손상 그리고 마모 정도, 또한 무릎 내부에서도 어떤 부위에 연골 손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매우 달라집니다. 단순 연골 손상은 진행되면 관절염에 준해서 치료하게 되므로 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많은 방법이 혼재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이 있겠으며, 근본적인 연골의 재생보다는 보존과 발생하는 염증의 조절, 통증이 없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주사제로 변형 제형이 많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윤활 효과에 도움을 줘서 통증 완화, 염증 조절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콜라겐 제형의 주사제나 DNA 주사제 등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연골 부산물 등으로 활액막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염증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성분의 소량의 주사가 무릎 관절에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정확한 진단 후에 꼭 필요하다면 적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무릎 주변 근육이나 연부 조직 등에 대한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등의 관리를 통해서 관절의 부하를 줄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무게 부하를 하는데 중요한 부위에 연골 결손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 미세 절골술, 연골 성형술부터 줄기세포 치료, 골 연골 이식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교정술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것은 추후에 수술 관련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발견입니다. 연골 손상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어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상이 반복이 있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골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파괴되는 환경에 있다면 그 고리를 그만큼 빨리 끊어주는 것이 관절의 수명에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무릎 연골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릎 연골 손상은 나이가 들며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 깊게 봐주고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했음에도 파스만 붙이거나 아니면 그냥 통증을 참고 오랫동안 방치한다면 추후에 삶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키고 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나중에는 치료가 더 커지고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늦기 전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스스로의 상태를 자세히 점검해 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본인 상태에 맞는 치료법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신세계 서울병원 박동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